부동산 재테크 제대로 힘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복잡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정책, 금리, 유동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내려갈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며 우리가 부동산을 매도나 매수할 때 어떤 자료들을 참고로 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부동산을 매도 매수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부동산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거래량, 미분양 물량, 그리고 매수의 지수, 구입 부담 지수, 유동성 자금이 어떤지, 그리고 가계대출, 기준금리, 매물수, 정책, 규제 등에 따라서 다양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살펴볼 것은, 부동산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내리게 됩니다. 공급량이 적을 때 가격은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다소 내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은 2020년도 이런 시점입니다. 공급은 분명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수요 공급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부동산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얼마나 풍부한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을 때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유동성 자금이 줄어들었을 때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하고, 유동성 자금이 증가하면 역시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합니다. 유동성 자금이 줄어들 때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하고, 유동성 자금이 증가할 때 부동산 가격도 상승합니다.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줄어들 때 역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합니다. 사실 수요 공급보다 부동산 가격은 유동성 자금에 의해서 더 많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 자금은 결국 가계대출과 연관해서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유동성 자금이 줄었다는 것은 가계대출도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유동성 자금도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가계대출은 줄어들고 유동성 자금도 줄어들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가계대출도 늘어나고 가격도 상승하고 유동성 자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가계대출이 줄어들고 유동성 자금도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 기준금리도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가계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금리가 낮게 되면 가계대출은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리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훨씬 더 연관을 갖고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부동산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거래량이 많이 증가할 때 역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합니다. 거래량이 줄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의 지수도 살펴보시게 되면 가격이 하락할 때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줄게 됩니다. 매수의 지수가 살아날 때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매수의 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 매수의 지수가 굉장히 높을 때 가격 상승하게 됩니다. 매수의 지수가 떨어져 있을 때 결국은 가격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 매수의 지수는 우리가 KB부동산 매수의 주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수심리, 즉 매수의 지수는 KB부동산 자료에서 살펴보시더라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매수심리만 살펴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 자금, 가계대출, 매매 전세 그래프상에 나타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인허가 물량은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허가 물량이 거의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공급량이 많은 상황이지만
25년도 이후에는 인허가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착공 물량도 보시게 되면 20년도 이후에 착공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파트가 금방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3년이나 4년 동안에 짓는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인허가 물량도 없는 상황이고 착공 물량도 없기 때문에 25, 26, 27년도 가면서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역시 분양 물건도 23년도 이후에는 거의 없었던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미분양 물건들이 해소가 되면 분명히 추후에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의 흐름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상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최근에 인구가 다소 감소하는 부분들 때문에 예전처럼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국지적으로 오르는 지역과 내리는 지역이 발생하고 즉 양극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단순히 공산품처럼 수요 공급에 의해서만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들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보다 오히려 유동성 자금이 얼마나 시중에 풀려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세금 규제 등도 부동산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취득세, 중과세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결과적으로 똘똘한 채로 가고 여러 채를 매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중에 수요를 그만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이치가 좋지 않다든지 구축 아파트들은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투자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유동성 자금, 정부의 정책 등 큰 틀을 먼저 보고 입지적인 부분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입지라는 것은 범어동은 항상 입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그만큼 하락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입지가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투자, 지금처럼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는 아무래도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고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는 반드시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